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. 벌써 9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. 한 주 한 주도 참 빠르지만은 사실 1년이라는 시간도 후딱후딱 지나가는 느낌이거든요. 이제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뭐 시간이 늘 빠르게 가지만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 시간에 대한 체감 속도가 더 빠르다.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초조함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는 주말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까지는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즐기면서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또 임장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2억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자, 2억대인데 지금 특히 우리가 바라보는 84 타입의 구축 아파트라면 뭐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라면 뭐 수성구 지역은 당연히 다 비싸고요. 비수성구에서도 가장 핵심지라고 하는 지역은 딱 하나의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. 바로 3억이라는 거거든요. 흔히 우리가 뭐 비수성구 대장급 입지를 뭐 죽전역, 청라운동역, 그리고 두리역 이런 데를 많이 꼽는데 뭐 청라운동역의 보성 황실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연식은 조금 덜 됐지만 감성 우방 드림시티, 삼전 그린빌 이런 것들은 3억이 넘고 특히 삼전 그린빌은 4억대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최저선 기준으로 한 3억 정도라는 값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오늘 바라보는 2억대 안에서는 사실 어딜 가도 입지가 안 좋은 곳도 다 2억을 넘어가는 상황이고 1억대는 이제는 정말 거의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있다 하더라도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외곽 지역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구축을 살 거면 이 2억대 안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러면 딱 8월 달에 거래된 내용 중 2억대 안에서는 어떤 게 많이 거래되었고 또 뭐가 효율성이 높을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에서 또 입지가 괜찮은 것들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억 안에서도 뭐 2억 초반이냐 2억 후반이냐 이런 게 많이 나눠지는데 일단 신축급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. 그런데 뭐 21년식의 신축급이 구지에 하나 있네요. 구지면은 또 굳이 갈 필요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. 그리고 세천의 2017년식 아파트들이 좀 잡히는 상황인데 입지 자체는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신축임에도 이렇게 싸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. 이런 것 같아요. 정말 내가 신축에 좀 깔끔한 곳에 살고 싶다. 대중교통은 크게 신경 안 쓰는 삶을 산다. 나는 거주의 측면을 더 우선시 하겠다. 이런 거라면 이런 3억대도 괜찮지만은 사실 이제 투자성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일수록 특히 좀 불리한 곳이다.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신축급 중에 테크노 이런 데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럼 해석은 또 비슷하게 갈 수 있겠다.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곡동도 괜찮은 곳이긴 한데 조금 외곽에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. 도원동, 상인동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죠. 이 상인역 아래쪽에 좀 위치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지 포인트, 교통 학군에 있어서는 뭐 크게 눈길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뭐 사실 이런 거죠. 2억대 안에서 우리가 다 따지면 어차피 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? 제일 좋은 거 월성 보성은 늘 항상 이제 좀 언급되는 아파트입니다. 2억 극초반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1억대에서도 많이 언급하긴 했지만은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입지치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시남 청아람 이런 거 이제 좀 눈길이 가고요. 확실히 이제는 2억대 안에서도 참 눈에 띈다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그래도 뭐 평리 푸르지오 이런 매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. 아마 3억대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자체를 뭐 좋은 입지, 좋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쳤을 때 좋은 입지부터 이제 아예 눈길이 가는 게 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네 뭐 그저 그렇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하게 들고요.
이런 건 괜찮죠. 강변 일성 투루엘 침산동의 2014년식 아파트인데 3억이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네요. 이런 건 괜찮아 보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내당동의 황제맨션.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주변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양새. 좀 왼쪽에 있는 두리역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방고개역, 뭐 청라운동역 이런 데가 이제 좋은 아파트들로 채워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내당역 인근도 우리가 뭐 서서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때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2억 초반에 살 수 있다면 이거 정도는 또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성구로 넘어갔을 때 뭐 항상 지산법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시지 신매 이런 것들도 좀 좋은 포인트가 될 건데 여기도 이제 그냥 다 비슷비슷하죠. 어차피 연식도 비슷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 2억대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상 괜찮은 것들이다. 그래서 뭐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수리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가장 괜찮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2억대 거래된 것 중에 강변 일성 투루엘 요게 지금 가장 눈길이 많이 가고요. 그 다음 시남 청아람인데 요거 두 개 위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성 투루엘이 여기에 있는 아파트이거든요. 그리고 흔히 북구에서는 침산동이 가장 학군이 뛰어나고 현재까지도 대장급 입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침산 내거리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학원 보내기도 좋다. 그리고 성서 창조 캠퍼스까지 있으니까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억 9천대에 거래된 거는 사실상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였네요. 실거래가만 좀 지킨 것 같고 요거는 바로 계약 취소가 됐네요. 그러면은 안 팔리는 상황 속에서 거래는 일단 했지만은 도중에 취소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애초에 이 정도 컨디션이 2억대에 거래되는 건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. 그래서 요거는 또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자, 시남창화는 여기이죠. 그리고 2010년 정도 수준인데 주변 가격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낮은 수준이다. 지금 현재도 뭐 한 2억대 있고요. 저층 매물을 좀 깎도록 노력해서 2억대 사주면 가장 베스트이다 라고 보여지는 건데 최근 주변의 흐름이 참 좋아요.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양도 입주를 하는데 거래가 엄청 잘 되고 있고 거의 6억 가까이 붙었다 그렇죠. 실거래가 기준으로.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이안 동대구라든지 아니면 우방, 뭐 반도 유보라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좀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파트도 차례가 온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공고 내거리도 뭐 엑스코선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뭐 향후 입지로는 부족하지는 않다. 가격대 치고는 꽤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크게 눈길이 가는 게 없어졌다. 무슨 말이냐면 뭐고 확실히 딱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. 대구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. 수성구 중심가도 마찬가지고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값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을까가 핵심이다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2억대 안에서도 이제는 좀 크게 눈길이 가는 게 없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. 그래서 꼭 실거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뭐 좋은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발품 많이 파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떤 걸 선택해도 좀 비슷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열심히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. 절충을 많이 시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금액대별 추천 물건들에서도 제가 뭐 매달 하고 있지만은 또 점점 기준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거 괜찮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재부터 바라보기에는 이제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. 자,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이걸 쫓아가기도 참 벅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매달 또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